자, 2번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시게 되면 자, 원이 등장이 돼요. 아, 이거 왜 안 써질까? 자, 원이 이렇게 등장이 된 상태에서 접선 주어졌죠? 삼각형에 대한 성질이네, 그지? 자, 접선 주어졌는데 거기서 또 다시 뭘 그었어요? 3분 이렇게 하나 그어졌어요. 자, 그렇게 접선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점을 연결했더니 여기 뭐 됐어? 이등분이 됐어. 내거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등분이 됐습니다. 각의 뭐가 아닌 것 같아? 2번? 쪽이 접점이랑 이등이랑 또 이것도 달라요? 이게 아니네. Sorry. 이렇게 줘졌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등분이 됐다라고 씁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길이가 6이라고 등장이 되고 요 길이가 8이라고 등장이 되고 요 길이가 3이다라고 등장이 됐어요. 자, 문제에서 EQ에 대한 길이를 구해주세요. EQ가 어디야? 여기 길이죠, 여기 길이.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이 부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일단 그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부터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 있지? 그죠? 기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6대 8이면 3대 4니까 여기도 3대 몇이 돼야 되는 거구나. 4가 돼야 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점, 내 거 그림 보지 마시고 너네 거 봐요.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자, 저 길이를 체크했더니 결국 안에서 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뭐가 나와요? 둘레가 나와요. 둘레. 안에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둘레는 요거 전체 길이의 몇 배랑 같아? 2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둘레 구해주시게 되면 14에다 7을 더한 거니까 21이 되고, 맞아? 21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 값이 2분의 몇이 돼요? 2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21인데 여기가 6이니까 요 길이 알 수 있겠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길이가 뭐랑도 같아? 여기 접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까지의 길이랑도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파란색 길이에서 뭐만 빼주시면 3만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구할 수 있겠다까지 정리되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답도 한번 내주시고 2번 각의 이등분선이 콜라보로 같이 진행이 됐네요. 각의 이등분선 언제까지? 딱 고3 때까지 기억하라 했어. 고3 때까지. 오케이? 꼭 기억해 줍시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또 질문 있으면 다 해.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이 하나 또 등장이 되고 그림이 안 그렸으면 우리 맨날 우리 건 맨날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야 되니.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이런 형태 각도에 대해서 외부각을 구하라 했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접점인가? 접점에서 원주각이 등장이 됐네. 여기 각도. 여기 각도가 118도예요. 자, 원주각에 대한 힌트가 등장이 됐으니까 우리 항상 원에서 중요한 게 뭐다? 중심이다. 체크해 주시고. 문제에서 일단 원주각을 떠나서 접점이 나왔으니 그런 접점 정도도 뭐 해봐야 돼? 연결해 보셔야죠. 자, 연결을 시켜주시게 되면 얘가 90도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문제에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등장이 됐으니까 나는 뭐도 할 수 있어? 중심각도 구할 수 있겠죠. 얘가 118도야. 그러면 영웅 이거 몇 도야? 200? 200? 236도? 여기 236도면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360도니까. 근데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예요. 그럼 여기 각도 알면 얘랑 얘를 더한 거 몇 도 돼야 돼? 180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심각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각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까지. 본인들이 계산 다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은 6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지름을 지나가는 원주가 하나 표현됐네요. 그죠? 지름, 현에 대한. 자, 지름에 대한 형태는 원주각 항상 90도니까 그 부분 좀 이용하라는 소리인 거겠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선 그었더니 여기가 몇 도 나왔어? 30도 나왔어. 야, 근데 우리가 지름을 지나가는 형태는 항상 원주각이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60도 체크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여기가 35도로 등장이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여기도 90도가 될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55도 되겠네요. 이 부분. 자, 요 정도까지 정보를 체크했더니 여기 각도를 구하라네. 야, 여기를 알려면 나 뭐 알면 돼? 요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요 한번, 요 부분. 그죠?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쪽 각도일 거니까 뭐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었고 뭐 다양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야 봐봐, 요 호에 대한 무슨 각이 등장이 된 거야? 원주각이 등장이 된 거야. 그럼 요 호에 대한 요 부분도 당연히 무슨 각이 돼야 돼? 원주각이 돼야 돼. 뭐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반대쪽으로 풀어도 되는 거. 뭐가 됐든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55도예요. 이것까지 더했을 때 180도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 각도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두 내각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가 35도니까 여기가 35도일 거니 여기 부분 구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푸는 방법 똑같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원이 이렇게 등장이 되고 어이구야. 이등변인가? 이등변 아닌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중심각이 등장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 길이가 10이라고 등장이 되고 요 길이가 12다라고 등장이 됐을 때 여기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세요. 밑줄. 자, 저기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뭐 찾으라는 소리야? 직각 찾으라는 소리죠. 찾는 방법 다양하지. 여기 각도 A라고 잡으면 당연히 여기 각도는 중심각이니까 2A가 될 거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반 잘라주시면 여기 하나당 몇 도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6이면 요 길이가 8이 될 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원주각은 어떻게 이동하든 호의 길이만 같으면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내가 이거 어디로 갖고 갈 수 있다 했어요? 지름 쪽으로 갖고 갈 수도 있다 했어요. 지름으로 갖고 가게 되면 여기 부분이 90도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12, 요 길이가 20이 되는 거니 요 길이가 16이 되면 되겠죠. 자, 여기 안에서 여기 각도가 A라고 등장이 된 거니까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할 수 있다고. 뭐가 됐든 간에 목적은 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봤으니 직각을 찾아주는 게 우선순위다. 직각을. 아직 안 찾겠다는 소린 거잖아. 지금 본인들이 이 문제들이 혹시 틀렸다면. 직각을 찾아줘야 되는 거구나. 구하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 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은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고 자, 원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줬는데 자, 문제에서 여기 각도가 원주각이 20도라고 했을 때 그때 호의 길이가 몇 cm가 나왔대요? 2cm가 나왔답니다. 자, 호의 길이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 뭐에 대한 비? 원주각에 대한 비를 얘기하라는 소리고 여 길이가 2고 여 길이가 6이면 호의 길이 비가 1대 3인 거잖아. 그 원주각도 1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몇 A가 되는데 3A가 되면 돼요. 근데 여기 20도니까 여기 몇 도 되면 돼? 60도 되면 되겠네.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60도네. 합이 180도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저기 각도는 100도 되면 되겠죠. 오답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선, 현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 사이각이 등장이 됐네요. 사이각이 45도. 자, 현 두 개 사이의 각도를 물어보는 형태가 등장이 되면 두뇌각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D의 호의 길이와 BC에 대한 호의 길이는 전체 둘레의 몇 배입니까? 밑줄. 전체 둘레랑 묻는 형태지. 전체 둘레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인지는 꼭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둘레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야? 180도가 돼요. 그럼 나는 요 호랑 요 호에 대한 원주각 두 개 더한 거를 구할 거라고. 원주각 두 개를 더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 원주각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이어줘야죠. 자, 이 생각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어야겠다. 어느 쪽으로 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원주각을 A라고 잡고 요거에 대한 원주각을 B라고 잡으면 결국 두 개를 더한 원주각은 내각의 합을 이용하는 거니까 몇 도가 돼? 45도가 된다고. 45도.
그러면 180도랑 비교를 했을 때 45도는 몇 배가 되는 거야? 몇이니 이거? 4배인가? 응. 그러면 4분의 1배가 되는 거겠죠. 4를 곱해야 180이 되는 거니까 제 원주는 둘레는 전체 둘레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죠. 원주에 대한 각도를 물어봤어요. 호의 길이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각에 대한 비를 나타낸 거지. A, B에 대한 원주 또는 중심, 이건 중심각 써도 되겠다. 그죠? 중심각이 4A면 BC에 대한 중심각은 5A가 되고 CA에 대한 원주각은 6A가 되는 거지. 4A 더하기 5A 더하기 6A가 총 360도잖아요. 중심각 쪽으로 표현을 하면. 그럼 A 하나당 각도가 나올 거니까 각각에 대한 각도가 등장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B에 대한 중심각 몇 도 나와요, 얘나? 여기 계산 안 할게요. AB 중심각 96도? 그런 값이 나와요? 그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원이 등장이 된 상태에서 중심이 있고 이렇게 잘려 있어요. 96도라고. 자, 문제 의미 아셔야 돼요. A, B, B, C, C에 대한 B가 4대 5대 6이라는 소리는 중심각도 4A면 여기가 5A고 여기가 6A가 된다는 소리예요. 전체를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A 값을 통해서 여기 각도들을 다 표현을 한다고. 표현해줘요. 연습할게요.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어차피 현의 길이 여기 등장됐죠. 10이라고. 여기 각도만 알면 되겠네. 여기 각도 몇 도야? 120도? 여기 각도 120도 나온대요. 너무 많이 뻔하죠. 잘라주시고 2대 1대 루트 3b 이용하셔서 반지름 길이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WT 잘 안 된 부분도 오답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정리가 다 된 사람들은 교재를 꺼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통계 부분 분산까지 정리를 끝낼 거예요. 근데 교재는 원주각 활용까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걷어갈 거예요. 내신 대비 교재 책을 나눠드릴 겁니다. 교재에서 제발 부탁인데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채점이 안 돼 있는 부분 이게 우리끼리는 알잖아.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유형별로 다 문제씩을 풀었다라고 했으면 뭐 나랑 같이 풀었다면 답이 다 이제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이랑 한 거니까 굳이 채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내가 검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채점 다 하세요. 별표를 치고 끝내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풀이를 들었으면 그것도 세모를 좀 쳐줘. 약간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것들 다 싹 다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꼭 해줍시다. 꼭. 교재가 끝난 사람들은 제가 따로 프린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시 원주각 쪽, 원쪽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교재 완성이 돼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F2 4반은 또 성실해서. 근데 참 다 성실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다 교재가 다 잘 돼 있더라고. 정리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해라. 알았죠? 혹시 안 돼 있으면. 지금 이거 풀었어 방금 거? 오. 그래 내가 설정해줄게. 자, 우리 일단 뒷부분부터 마무리를 좀 하고 통계 부분 진행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교재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재 정리가 끝난 사람들은 프린트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풀면서 다시 원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일단 내신 대비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물론 내신 혹시 내신 안 보는 학교 손 들어봐요. 중간고사 한번 둘. 온라인도 전 나한테 좀 딱 개인톡으로 내신 안 보는 학교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내신을 선행 부분은 계속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수학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내신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서 쭉 진행되다가 끝에 1, 2주인가 그때만 이제 내신 잠깐 바짝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좀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내신은 쉽게 풀 거니까 이번 학기 끝나고 나면 너네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사실 변별력이 없다라고 좀 칠게요. 뭐 어차피 95점, 100점 맞는 거 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지금에서 나오는 변별력, 그러니까 나는 계속 100점 맞고 있고 실수해서 뭐 95점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하세요. 고등학교 때 내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지금 중간고사 내신 보통 내신 대비 교재가 한 600문제 정도 되죠. 700문제에서 600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너네도 알지?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사람 없고 학원을 다니면 내신 대비 교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이 600문제 푸는 거죠. 700문제 푸는 거지. 왜냐면 학원에서 그것만 정리해주면 되거든. 그리고 그것만 정리해줘도 점수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네들도 인지가 뭐가 되면 내신 대비 교재만 그냥 끝내면 우리 학교에 쉽게 나오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인지로 그냥 중학생들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고등학생 때도 그럼 이제 그거의 습관들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뭐냐면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 2,500에서 3,000 문제를 풀어야 내신 대비 때. 너네 지금 내신 대비 교재 하는 거에 한 4배 정도 돼요. 깜짝이야. 4배 정도 돼. 그렇게 해. 힘들어도 해. 근데 한 3, 4등급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머리는 좀 있는데 조금 뭔가 양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다 잘 안 된 친구들은 중학교 때 한 600문제에서 700문제 또는 학원에서 주는 내신 대비 교재만 보통 하다 보니 그 정도 양만 치고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시간 부족이에요. 왜? 나는 그만큼 숙달이 안 돼 있거든. 1, 2등급 받는 애들은 숙달이 돼 있어요. 왜? 2,000문제 넘게 푸는데 막 거기서 거기 있는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런 형태에서 속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점수가 똑같은 중학교 때 A였고 내가 어쩔 때는 실수를 안 해갖고 그 친구보다 분명히 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이번에 나랑 준비를 할 때는 내신 대비 교재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양을 일단 조금은 더 늘려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 교재가 한 500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5, 600문제 실전편까지 하면 거기서 플러스 400 해갖고 중간고사는 1000으로 좀 갈게요. 플러스 1000을 하고 기말고사 때쯤 됐을 때 한 1500문제까지는 늘려줍시다. 힘들어요. 조금 내가 예를 들어 요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한 단원씩 끊어서 막 3, 40문제 이렇게 스트를 했으면 중간고사 아마 내신 대비 교재 받아보면 알 거야. 겁나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런 이점을 좀 살려서 한 80에서 90문제 좀 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100문제 정도 하면 일주일만 400이죠. 2주 정도 되면 800입니다. 나랑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막 기출편도 풀어볼 거고 내신 실제편도 풀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000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형태도. 물론 내가 따로 주는 거는 다 온전히 다 못 끝내도 돼요. 교재만 일단 끝내셔도 되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세요. 아마 쉽게 끝날 겁니다. 여기 봐는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애들도 학원은 다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고등학교 때는 그 변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두드러지게. 엄청 크게. 자, 일단은 우리 그 교재 정리부터 좀 할게요. 오, 잠깐만. 우리 언제 쉬는 시간이야? 아, 지금이야? 자, 스텝 2 부분. 스텝 1도 했나요, 이거? 우리 이거 페이지 54쪽 좀 펴봅시다. 체크만 하고 잠깐 쉬고 바로 풀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레벨 1 부분 했어요? 풀이? 안 했어요? 일단 요거부터 진행합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 빠르게 좀 할게요. 1부터 10까지 질문. 자, 10번 번호만 좀 받을게요. 자, 넘겨서 11부터 20까지 질문. 자, 온라인도 채팅으로 쳐줘요. 6, 또 12, 17, 20번, 또 19번. 됐어요? 온라인도 계속 올려줘요. 그 다음 뒤에 레벨 2, 58쪽, 59쪽 질문. 9번, 9번, 10번, 2번, 10번. 어이구, 왜 이렇게 삐그덕거려, 짱. 그 다음 몇 번? 4번. 또. 야, 4번. 내가 빈중 대면 그때 합시다. 알겠죠? 이거 그린다고 시간 나가겠다. 아니면 제 개인 질문을 좀 해줘요. 4번은. 혹시 안 된 사람들. 또. 넘겨서 11번부터 20번까지 질문. 20번 또.
8번. 11, 17, 20, 11, 17, 18, 20. 또 19, 9번. 하나만 물어볼게. 통계 부분 내가 혹시 내용 정리해야 됩니까? 통계 잘 몰랐다, 모른다. 돈. 그런데 크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 지장 없어? 그럼 요거 풀이 일단 먼저 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9시, 8시 51분이니까 9시 1분까지 쉬시고, 그다음 계속 풀이 이어나가고, 시간 되면 내용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여기 틀려져 있구나. 여기 가만히 있어. 우리만 새빨간 빨간색이야. 자, 온라인 영상 켜주시고 1분 그냥 나한테 투정해요. 자, 가봅시다. 자, 한 문제 한 문제씩 조금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페이지 55페이지에 자, 여기 나 책에 질문이 혹시 없다. 일단 미리 하나 드릴게요. 일분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온라인도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추워? 이거 어떻게 꺼? 뭐? 여기 에어컨이 어딨니? 이거 뭘로 나오는 거야? 다른 거도 있어서 끄기 조금 온도 일단 이빨 올려놨어요. 이빨 25도 올려놨습니다. 혹시 너무 바람이 계속 직방으로 오면 자리 옮겨도 돼요. 온라인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저는 이거 풀이가 다 돼 있어요 라고 돼 있으면 프린트를 풀고 계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10번부터 6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고 삼각형에 대해서 내저번이 등장이 됐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ABC에 대한 넓이가 등장이 됐지, 밑줄. 자, 내저번 주어지고 넓이 주어졌다는 소리는 내저번의 넓이 공식 이용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둘레에다가 이렇게 정리한 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반지름 찾아달라는 소리인 거죠. 요 길이가 7, 요 길이가 12, and 요 길이가 1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둘레를 다 더하게 되면 25에다가 32가 돼요. 그죠?
요거 길이가 30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16알이 넓이가 될 건데 그게 몇이랑 같다고 지금? 24루트 3이랑 같은 거라고. 네 저번에 대한 반지름이 등장이 되네요. R 값은 몇입니까? 2분의 3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2분의 3루트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5에서 C까지에 대한 길이 요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원하는 값은 여기죠. 요 길이를 X로 또 잡아주자는 소리야. 오케이? 네 저번의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X 길이를 구하려는데 우리가 네 저번 주어졌을 때 이거 공식 꼭 기억해라. 여기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이랑 13을 더한 거에서 X를 2번 뺀 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 7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25에서 X를 2번 뺀 게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2X가 18이 되는 거고 X는 몇이 되면 돼? 9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길이가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3루트 3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숫자 조금 그지 같지만 요거 계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6번 옮겨.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틀린 사람들 같이 봅시다. 자, 원이 등장이 된 상태에서 자, 이런 원주각들이 등장이 됐어요. 여기 각도가 25도. 엔드 사이각이 등장이 됐죠. 사이각이 70도.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원의 반지름 거라 했으니까 우리는 원주각에 대한 길이를 표현을 해야겠다. 자, 요거의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등장이 됐으니까 전체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요 원주각이 필요합니다. 10번에 여기 원주각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거 두 개 더한 게 70도잖아. 그럼 여기 각도 몇 도 되면 돼? 45도 되면 되겠네요. 45도일 때 그때 원주각이 호의 길이가 2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전체 원의 둘레니까 180도일 때 원의 둘레가 몇인지를 알면 되겠죠. 45에다가 4를 곱한 형태가 180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4를 곱해 주시게 되면 전체 원의 둘레는 8파이로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전체 원의 둘레가 8파이야. 2파이R이 8파이가 되려면 R값은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10번 문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넘겨서 12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 틀린 사람, 레벨 1에서 12번 틀린 사람들 봐요. 번호 크게 얘기해 줄 테니까 본인 틀린 거 잘 확인해서 체크합시다. 자, 육각형이 등장이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육각형이 등장이 돼요. 자, 육각형에 대한 성질은 우리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 각도가 125도고 그래서 여기 각도가 몇이라고 등장이 됐냐면 110도라고 등장이 됐어요. 자, 내가 원하는 각도는 여기지. 자, 우리가 육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삼각형이랑 사각형으로 뭐 해볼 수 있어야 돼? 쪼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접 사각형이랑 내접 삼각형에 대한 성질은 알잖아. 그죠? 심지어 내접 삼각형은 우리가 보통 접선이 주어졌을 때 보통 내접 삼각형 성질을 써요. 그럼 여기서는 사각형에 대한 성질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이런 것 좀 훼손이 안 되게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씩 쪼개주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알잖아. 대영아. 여기가 125도면 우리는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죠. 두 개 더한 게 몇 도 돼야 돼 항상? 180도 돼야 됩니다. 내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은 딱 하나예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그럼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되면 돼? 55도인가? 자, 여기가 11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도도 자연스럽게 몇 도라고 등장이 돼요? 70도라고 등장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각도를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니까 원하는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12번 정리해 주시고 정리가 된 사람들 17번 문제 봅시다. 자, 17번도 마찬가지죠. 내접 사각형에 대한 외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입니다. 외접 사각형. 자, 이거 좀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그냥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런 사각형이 등장이 됐을 때 문제에서 밑줄 구하는 게 FE에서 AB 길이를 뺀 형태를 구하라네. FE면 요거지.
요 길이니까 요거 x라고 잡읍시다. AB 길이는 요거 AB 길이는 요거죠. 요거 y라고 잡을게요. 내가 원하는 거는 x에서 뭘 뺀 거? y를 뺀 거. 자, 같이 나온 사각형은 아무 의미 없지. 전체 사각형은. 우리가 보는 거는 사각형 안에 내접이 돼 있는 요 원이 특징이 된다는 거야. 외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은 위아래를 더한 길이가 양옆을 더한 길이랑 같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것도 가볍게 뭐라고 좀 A라고 좀 잡아둡시다. 뭔지 모르니까. 그럼 알지. 뭐를? Y랑 뭐를 더한 거? A를 더한 형태 길이는 알게 돼요. Y랑 A를 더한 거는 여기 길이가 7이고 여기 길이가 5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는 1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사각형도 잠깐만. 지금 근데 아이고 현수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녹화해놨으니까 꼭 나중에 다시 한번 봐.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 지금 페이지 57페이지 17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지금 끊김없이 보이니? 네. 네, 갑시다. 자, 문제에서 요 길이가 11이라고 등장이 됐고 요 길이가 6이라고 등장이 됐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얘랑 두 개 더한 거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랑 a를 더한 길이는 몇입니다? 6 더하기 11이니까 17입니다.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x에서 y를 뺀 거니까 이 두 개씩 뭐 하면 돼? 빼주시면 되겠네요. x에서 y를 뺀 거는 여기서 요거 뺀 거랑 같을 거니까 길이 값은 몇이 되면 돼? 5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 주시고 17번.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봅시다. 우리 통계 부분도 해야 돼서. 자, 원이 이렇게 하나 등장해도 어이구야 접선이 나오네요. 밑줄. 원에서 접선이 나오네. 자,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요거 이 접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내접 사각형이죠. 접선이랑 사각형이 같이 등장이 되면 내접 삼각형에 대한 성질도 같이 쓰라는 소리인 거야. 요 부분에 포커스가 잡혀야 됩니다. 아, 이거 내접 삼각형 성질을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색칠된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 근데 색칠된 부분 넓이 보니까 뭐예요? 부채꼴이지. 내가 부채꼴에서 알아야 되는 거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와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5라고. 아, 뭐 구하라는 소리구나. 여기 중심각 구하라는 소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중심각을 구하려고 무슨 힌트가 나왔나 봤더니 여기가 몇 도래요? 83도랍니다. 그 다음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47도죠. 야, 이거 포커스 이거 잡아야 돼. 적선이 주어지고 이러한 선을 그었는데 그 사이에 각이 나왔다는 소리. 이거 무슨 삼각형 성질? 내접 삼각형 성질을 무조건 쓰라는 소리인 겁니다. 내접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쓰라는 소리니까 삼각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없지. 없으니까 뭐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 여기가 47도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몇 도가 돼버려? 47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접 삼각형 성질을 쓰면. 전체가 83도인데 여기가 47도네요. 그러면 여기 몇 도라고 쓸 수 있어? 36도라고 쓸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요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 36도야. 그러면 여기에 중심각은 몇 도가 되면 돼? 72도가 되면 되겠네. 중심각까지 구했으니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해 줍시다. 자, 넘겨서 뭐야 또 왜 흐려졌어? 자, 레벨 2 부분 질문 좀 쭉 가보겠습니다. 58쪽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원이 하나 이렇게 등장이 되고, 아이씨. 자, 원이 하나 등장이 되고, 요 밑에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대충 평행하게 선분 그냥 이렇게 그려줄게. 넘어갔나 중심? 이렇게 선분 그려졌다 칩시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물론 직사각형이라서 우리가 뭐 적당하게 성질이 있겠지만 결국 현의 길이가 주어진 거죠. 직사각형이 좀 같이 기미가 된 거긴 하지만 결국 현의 길이가 주어진 거고요. 여기도 내가 길이 이상하지만 현의 길이가 주어진 겁니다. 야, 현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의 길이 구하라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럼 너네들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현을 수직으로 이어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수선의 발을 연결시켜봐야 되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렇게 만나는 점들은. 그 점들은 중심에서 연결을 시키면 뭐야?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려면 얘 길이를 알아야 되니 얘 길이를 x라고 좀 잡을게요. 자, 문제에서 직사각형 세로 길이가 4라고 등장이 됐으니까 요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어? 4-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겠네.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r제곱은 요거 길이 반 나누니까 3이 되는 거니 x제곱 더하기 몇이라고 쓸 수 있고 9라고 쓸 수 있고 밑에서도 요거 반지름이니까 여기를 r이라고 쓴다면 r제곱은 또다시 뭐라고도 쓸 수 있어? 4-x의 제곱에다가 요거 한 변의 길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더한 형태랑 같겠네. 오케이? 그러면 r제곱은 같은 거니까 오케이. 얘랑 얘가 같다는 소리고 저 두 개가 같으려면 x값이 몇인지도 구할 수 있겠죠, 형님아. 그치? x값 구하고 나서 피타고라스 정리 다시 쓴 다음에 빗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동아재 맞았어? (2번입니다) 4번은 개인 질문 좀 해주세요. 오케이. 4번 내가 다 그리고 싶은데 왜 여긴 비밀 왜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끝도 없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자, 문제에서 삼각형, 내적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그려졌네요. 자,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또 내 거 만나는 거야 이거. 여기 만나는 거고 여기가 75도로 주어졌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밑줄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등장했지. 자, 그렇게 했을 때 BC 길이가 뭐냐? 요 길이를 물어봤네, 요 길이. 자, 우리가 이거 삼각비에서 많이 했죠. 75도, 45도 돼 있을 때 여기 길이 구하라면 요거 이제 잘려서 특수각 또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인데 그러려면 길이 하나가 나와 있어야 돼. 그죠? 자,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길이 3개 다 안 나왔지? 이거 구하라 그래. 셋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라도 구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구하기 위한 힌트가 뭐야? 반지름이 3이다. 이런 힌트죠. 괜찮아? 자, 이거 9번 문제 좀 다 같이 봅시다. 59쪽에 9번. 이거 하나 공식도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 자, 원리는 이런 거야. 어차피 어떤 현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호의 길이만 안 움직인다면 이 점이 어딜 가 있든 항상 원주각은 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반지름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어디까지 당긴다고? 중심을 지나가는 형태까지 당겨준다고. 이해되니? 중심을 지나가는 형태까지 당겨주시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8이다라고 등장이 되죠. 되니? 중심을 지나가는 요 지름이 8이에요. 그러면 45도고 지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90도라고 한다면 1대1 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몇이 나오는 거야? 4루트 2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등장이 되는 거지. 이해돼? 요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원주각이 주어지고 우리가 당겼을 때 지름으로 가게 되면 오케이?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정리가 돼야 돼. 원이 이렇게 하나 등장이 됐어요. 삼각형이 주어지고 여기 각도를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라지 A라고 할게요. 각도.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우리가 결국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당겨갖고 사인에 대한 형태들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각도를 기준으로 사인을 얘기하면 이거분의 요거죠.
이거분의 요거에다가 지름을 곱하면 항상 요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sin a분의 공식입니다. 써놔요. a를 정리를 하면 얘는 항상 지름 형태가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마주보는 각도와 마주보는 길이를 주어지게 되면 지름을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거 했던 거 이거 똑같은 거야 원리. 똑같은 원리인데 공식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의 각도의 사인 값을 알고 지름을 알면 나머지 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이동을 안 시켰다라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길이는 요 길이에요. 여기를 x라고 잡고. 요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무슨 공식이 성립한다고? 사인 45도분의 x를 계산한 게 지름이랑 같은 형태가 된다고. 반지름 4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8 이런 식으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루트 2분의 1 곱해주시게 루트 2분의 1 곱해주시게 되면 x는 4루트2입니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는 형태의 훈련들 공식을 통해서도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오케이? 내신 우리 서술형 없으니까 그냥 해. 서술형 없으니까 그냥 정리하자. 왜냐면 맨날 이거 지지고 땡기고 할 필요 없잖아.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매접삼각형 성질 쓸 때도 요거 쓰시면 좀 편해요. 좀 알고 있읍시다. 정말 정리돼? 어디 안 된 부분? 어디? 아이, 요 길이 구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길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45도 아니까 요거 길이를 먼저 구하자고. 그럼 여기 4루트2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지. 직각 그거 갖고 이제 특수각 이용해 갖고 쭉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야, 그 부분은 우리 삼각비 때 많이 했으니까 꼭 정리합시다. 구하는 건 BC 길이입니다. BC 길이. 이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공식을 따로 배워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한 번씩 써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받아들이는데 좀 더 편할 거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0번 문제네요. 10번.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혹시 빠르면 이거 온라인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자기가 놓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단톡방에다 올려줄게. 자,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그 사이각이 24도라 이렇게 등장이 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자, 밑줄 AC 길이가 4파이고요. 체크할게요. 요호의 길이가 4파이고 그 다음 BD 길이가 18이래요. 현민아, 호의 길이가 등장이 됐어.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야, 호의 길이에 대한 힌트는 내가 뭘로 해석할수 거의 대부분 원 주각으로 표현을 해달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4파이구나 18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왜 이게 주어졌지? 아, 원주각 표현하라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없잖아. 없으니까 뭐 해봐야 돼? 연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봐야지. 호의 길이비가 2대 5예요. 2대 5. 그러면 원주각의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5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저거 선언하면 그어지니까 쉽게 풀리는 거야. 요 2A랑 24도를 더한 게 몇 A가 돼야 돼? 5A가 돼야 됩니다. 두 내각은 한 외곽이랑 같은 거니 이렇게 두 개 각도를 더한 게 5A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A값 구해주시고 A값 구해주시면 끝까지 정리합시다. 3A가 24니까 A는 몇이니? 8인가? 그럼 여기 16도네. 8호 40, 여기 40도 요거 씁시다. 오케이? 40도에 대한 원주가 10파이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전체 둘레인가 이거? 5의 둘레? 180도일 때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80도 x는 비례식 세워주세요. 40도 대 입니다. 이렇게 비례식 써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호에 대한 힌트는 호의 길이에 대한 힌트는 대부분이 원주각을 표현하기 위한 힌트들입니다. 그 부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원주각이 없으면 연결도 시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보았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점을 연결한 여기 각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힌트가 여기가 70도인 게 등장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90도에 대한 해석부터 좀 해봅시다. 자, 여기가 90도지. 자,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예요. 그지? 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의 각도가 두 개가 결국 뭐가 돼? 같다라는 형태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가 발생이 되면 무슨 뜻을 해석할 수 있냐면, 아, 요거 4개의 점이 어떻게 있는 거구나. 원주각이 같은 형태의 성질이니까 한 원 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고. 기억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점들 4개를 표현했을 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으면 원주각이 같은 거기 때문에 4개의 점이 어디 위에 있다? 한 원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야, 그러면 제가 한 원 위에 있는 거네. 한 원위에 있는 건데 또 심지어 그 원주각이 몇 도야? 90도지.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는 소리는 결국 요 선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이러한 원의 반원이 이게 지름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해석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각도는 요 호에 대한 무슨 각이요? 원주각이네. 아, 중심각이네.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을 구하라 했으면 요 호에 대한 뭘 볼 줄 알아야 돼? 원주각을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가 70도야. 근데 여기 90도잖아. 그럼 여기 각도 몇 도야? 20도지. 자, 요 호에 대한 각도가 20도예요. 그럼 중심각은 몇 도 되는데? 40도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실제로 이거 앞에서도 한번 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거 원이 안 그려지니까 이게 또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보여. 가끔씩.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잘 안 보여. 꼭 한번 11번 한 원 위에 있는 형태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 몇 장 남았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각형이 주어지네요. 원이 하나 주어지고. 대충 그릴게. 자, 이런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색칠된 부분 넓이, 그러니까 바깥쪽 넓이를 구하라 했더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전체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그 원의 넓이를 뺀 넓이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이 됐어요. 5라고. 자, 그 다음 여기 길이가 13이고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등장이 됐어? 9라고 등장이 됐죠. 근데 외접 사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외접 사각형 성질 뭐 있지? 그렇지. 위아래 더한 거랑 양옆을 더한 거랑 같다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22면 요것도 20이라서 둘레가 나온 건데 이거 내접원 성질이랑 똑같죠? 내접 삼각형. 아이 뭐래. 삼각형의 내심. 우리가 여기가 항상 접점을 연결시키면 수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높이들은 다 뭐예요? 5로 일정이요. 높이는 다 5로 일정하니까 요 전체 둘레에다가 반지름 곱해주고 2분의 해주면 삼각형 4개를 다 더한 넓이가 되겠네. 삼각형 4개를 다 더하시게 되면 그게 사각형 넓이가 될 거니까 사각형 넓이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에 반지름 5에다가 요거 4개의 선을 다 더한 거 22를 2번 해주는 거니까 44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괜찮죠? 자, 사각형 넓이 구하면 2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10 되면 되겠다 이거. 110. 그러면 돼? 여기 110 되는 거. 자, 그럼 110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 원의 넓이 빼도 이거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빼주시면 되겠죠. 20 곱하기 해주시게 되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꼭 정리합시다. 외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 알고 계셔야 돼요. 내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도, 내접 삼각형에 대한 성질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틀린 사람들 같이 한번 봅시다. 18번. 자, 원이 등정이 된 상태에서 원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 구하라는 소리네. 그죠? 목적은 반지름 찾을 겁니다. 자, 봤더니 요렇게 현이 하나 그려지고 지금 문제에서 요렇게 연결이 되고 수직으로 연결 그었을 때에 대한 길이가 주어졌어요. 자, 여기 길이가 8,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등장이 됐냐면 중심이 하나 있어서 요렇게 연결이 된 선이 주어졌네. 그죠? 지금 여기까지 주어지죠. 자, 우리는 결국 이거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근데 지금 이 선이 뭘 지나가? 지름 지나가네. 지름 지나가는 형태의 성질은 원주각이 항상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성질이 쓰는 거. 그죠? 그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연결해봐야 돼? 이렇게도 연결해봐야 돼. 90도 성질 써야 돼. 지름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다고. 90도. 됐어? 야, 근데 여기도 90도 있네. 여기도 90도네. 뭐 쓰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영어. 요 길이가 굳이 다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는 요거 구하래. 생각해. 닮은 눈에 들어와. 선생님 이게 닮음이에요? 닮음이지. 왜? 여기 x라고 하면 원주각에 대한 각도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x죠. 그지? 90도 하나 같은 거 있으니까. 무슨 닮음이야? A 닮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요 길이니까 요 길이를 x라고 좀 잡읍시다. 그러면 요 큰 직각삼각형에서 x 대 8은 x가 빗변인데 요 삼각형에서 빗변은 6이죠. 이거 4가 되는 건가? 8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주보는 것 보니까 맞죠? 예, 그냥 쓰면 되네요. 피타고라스 안 쓰고. 오케이? 그래서 x 대 8은 6 대 4가 되는 거니까 3 대 2가 돼야 되는 거고 x는 12가 되면 되겠네요. 12. 맞나요? x가 10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넓이? 그럼 반지름은 6이 될 거고 넓이는 36파이가 되는 거고 뭐 뒷부분이야 본인들이 정리가 될 거고 여기가 90도가 여기가 4, 6 이렇게 등장이 된 상태에서 내가 여기 연결해봤더니 여기도 90도야. 그럼 도영이처럼 아까 닮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맨날 우리가 원주각이랑 중심각을 가지고 놀다 보면요 닮음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 그건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보는 형태 훈련들을 잘 차근차근 쌓아주셔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봅시다. 자, 조금 빨리 하니까 금방 끝나네. 혹시 빠르거나 하면 꼭 다시 영상 꼭 봐요. 뒤에 통계도 나가야 돼서. 자, 지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밑에가 3등분이 됐는데 그거에 원주각을 구해달래요. 괜찮죠? 자, x 더하기 y 각도를 구해주세요. 일단은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AC의 길이와 호 BC의 길이가 7대 5랍니다. 뭐에 대한 힌트다? 원주각에 대한 힌트다. AC가 여기에요. 요 원주. BC가 어디야? 여기야. 자, 그러면 요게 전체가 여기가 7대 5면 반원에 대한 원주가 12가 된다는 소린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펄. 반원의 원주가 10이야. B가 원래는 정확하게는 A 쓰셔야 돼요. 실제 길이는. 근데 B가 7대 5다 해서 이게 7, 5라고 적으면 반원이 7, 5, 10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12가 돼야 되겠죠. 밑에도 10인데 걔를 또 3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당 몇이 돼요? B가 4가 되네. 괜찮지? 왜 밑에 있는 길이 B를 나타낸 거야? 요거 구하라며 원주가. 그래서 요거부터 표현을 한 거야. 여기까지 콜. 자, B가 4입니다. 4는 전체 몇 분의 몇이에요? 전체 원주의 6분의 1이죠.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도 넷, 다, 여 이렇게 6개로 나눠질 거 아니야? 요 형태에 대한 원주는 전체 원주의 6분의 1입니다. 그럼 원주각도 그거의 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180도의 6분의 1이면 몇 도 되면 돼? 30도 되면 되겠죠. 그래서 x 각도는 30도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각도 구하라네요. 현과 현 사이의 각도는 우리가 한 각도를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 구할 수 있어요?
지름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봐봐 이것도. 자, 여기 사이각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요거 지름 지나가는 거잖아. 그죠? 지름 지나가는 형태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 선 하나 그어볼게요. 지름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쪽에다 그어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가 90도인 거 등장이 되잖아. 그지?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30도예요. 그럼 당연히 2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몇 도가 돼? 30도가 되겠죠. 여기는 두 개를 붙인 거니까 몇 도가 돼? 뭐 여기 90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60도 체크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각도 요거 각도야. 요거. 그럼 뭐 알아야 돼? 우리 여기 알면 되겠죠.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 여기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몇 A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5A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원주각. 4A에 해당하는 부분이 30도입니다. 그러면 4로 나눠주시면 4분의 30도가 1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5배를 시킨 거니까 5를 곱해주시게 되면 2분의 75가 되겠네요. 야, 분수야? 각도가 분수야? 여기가 2분의 75도가 돼요. 뭐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몇 도가 되면 돼? 여기 각도가 되면 되겠죠. 분수 이거 답이? 아, 분수. 오케이? 네, 쓰세요. 분수 좀 특이하네. 자, 분수각도 이용해서 y각도 정리해 주시고 이거 소수로 고쳐요. 됐어? 원주각에 대한 형태들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라스트 20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리고 혹시 좀 제가 이거 정리할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혹시 개인 질문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것도 체크해서 온라인도 개인 질문들 좀 해줄 수 있도록 아니야 통계부터 나갈게. 미안합니다. 통계. 자, 20번 문제 봅시다. 원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발생이 됐어요. 야, 근데 우리가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게 뭐야? 20번. 접선이 등장됐죠? 오케이? 이거 접선의 성질을 쓰라는 소리인 거야. 그죠? 야, 접선의 성질을 쓰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서 여기 만나는 점을 접점이랑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기 만나는 점 여기도 연결을 시켰고요. 여기도 연결을 시켰어요. 야. 접점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선분이 나오는 형태가 등장이 되면 이거 뭐에 대한 성질 쓰라는 소리구나. 내접 삼각형에 대한 성질 쓰라는 소리다. 그걸 떠나서 원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교점, 요 교점을 연결해 보는 거는 꽤나 큰 힌트가 돼요. 왜? 우리가 이 원을 보면 이 원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으니까 현이 되지. 요 원에서도 얘는 현이 됩니다. 두 원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이런 현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현. 공통현 이름이 있는 네임드가 있는 애잖아. 그죠? 네임드가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원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꼭 두 개를 뭐 해볼 수 있어야 돼?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돼. 공통현에 대한 형태, 성질들 모르더라도 요 원만 등장이 됐다라고 쳤을 때 접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선이 연결이 됐는데 내접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못 떠올리면 그것도 문제 풀기 힘들다고. 내접 삼각형의 성질을 좀 써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시작이 어렵다 했습니다고. 시작만 되면 뒤에는 쭉쭉쭉 풀려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여기 각도가 33도라고 등장이 됐어요. 여기 각도가 뭐예요? 29도죠. 자, 봐봐. 요 원만 볼게요. 요 원만. 요거 내접 삼각형이죠. 맞아? 내접 삼각형의 성질이 결국 뭔데? 요 각도랑 여기 각도가 뭐하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여기 각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x라고 좀 칩시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되겠죠. 눈에 보여? 네? 여기까지? 요거 볼게요. 요 내접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여기 각도랑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각도를 내가 점이라고 둔다면 여기 각도도 몇이 되는 거야? 점이 되는 거야. 눈에 보이니?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돼야 돼요? 180도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점이 두 개 있고 x가 두 개 있으니까 두 배의 점 더하기 x에다가 33도랑 이거 몇 도라 쓴 거야? 내가 뭔가 29도?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몇 도 되면 돼요? 180도 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나는 점 더하기 x 각도를 구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정리해 주시고 월요일날 우리 월요일날 1시간 있죠? 수요일이 없는 거지? 응. 월요일날 1시간 때 교재 혹시 앞에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정리 꼭 해서 다음 시간에 교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검사할 거예요. 뭐 이게 사진으로 보내지든 어느 쪽으로 보내지든 다음 주 중에 한번 등원을 해서 확인을 하든 교재 정리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다 돼 있으시면 돼요. 통계는 그냥 부수적인 지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 부분 시험 범위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괜찮죠? 자, 일단은 우리가 통계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용까지만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풀이는 안 할 겁니다. 여기. 오케이?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 시험 범위인 친구들만 내신 대비 교재책에 통계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숙제는 교재 정리입니다. and 플러스 그 SC 파일 안 돼 있는 부분들 일단 마무리해 오는 거. 오케이? WT 다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 없는 거 다시 또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제가 프린트를 좀 드렸어요. 그거 한 2, 30번 때까지만 좀 풀어주세요. 30번 딱 정합시다. 30번까지만 풀어주세요. 오케이? 프린트는 30번까지. 그리고 교재 정리 플러스 SC 파일 정리까지. 일단은 우선순위가 교재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책 거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게 주말밖에 없어 시간이. 다음 주에 책이 거쳐지기 때문에 꼭 교재부터 정리. 내 입장에서는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씩 넘겨보면 분명히 채점이 안 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해주세요. 꼼꼼하게. 내가 안 꼼꼼하니까 니들이 꼼꼼하게 해. 알겠어?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거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통계 부분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거 1, 2번밖에 없지? 1, 2번만 잘 정리를 하셔서 65쪽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수업 마무리하고 제가 개인 질문 받을 수 있으면 개인 질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게요. 자, 통계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분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방금 WT를 봤지만 WT를 모아서 너네들이 점수를 나한테 모아줬습니다. 그죠? 우리 반이 어느 정도 했는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느 정도를 얘기한다. 이 자료의 대표 형태인 대표격인 형태를 우리가 찾게 된다고. 어떤 자료들을 모았을 때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첫 번째, 평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자료들 모았어. 다 더해갖고 n등분을 했더니 예를 들어 85가 나왔다. 우리 반은 평균이 85야. 옆 반은 70이야. 우리가 더 잘했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평균에 대한 형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자료가 평균으로만 대표값을 선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의 아이돌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블랙핑크가 1등이야. 그럼 예를 들어 2등이 뭐 있을까 또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있다 칩시다. 그럼 걔네들 자료를 평균을 낼 수 있을까? 방탄이랑 블랙핑크를 더해서 나눠?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선호도 같은 조사를 해갖고 모은 자료들은 평균을 가지고 대표값을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짱이야? 당연히 많이 뽑힌 놈이 짱이야. 많이 뽑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빈도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빈도수가 가장 높았을 때에 대한 형태를 대표값으로 선정하는 것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얘기해요. 15분 정도 내용 정리만 할 거니까 보세요. 10분 정도, 15분 정도. 자, 어떤 자료는 예를 들어 A 회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A 회사의 말단들은요 1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50만 원 받는 애들도 있고 70만 원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당연히 대표도 있을 거 아니야. 대표는 받더니 대표는 10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이 대표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겠지. 어떻게 올라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평균을 직접 구한 건 아니지만 한 600 정도 됐다 칩시다. 우리는 막 소식을 들었어. 야, 요 회사는 평균 600만 원 준대. 지원을 했어. 근데 나는 얼마 받아? 50만 원을 받아.
괴리감이 너무 심하죠. 무슨 말인지 돼? 이런 자료를 모아갖고 대표를 얘기할 때도 평균은 조금 어색하다, 그죠? 무슨 말인지 돼? 자, 어떤 자료들을 내가 모았더니 너무 극단적인 값들이 좀 껴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지? 키 같은 거는, 몸무게는 극단적인 값이 없어. 어떤 학생을 몸무게 잡았더니 1000kg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극단적인 형태의 자료가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평균을 쓰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의 어떤 대표격이 중심 성향을 나타내는 형태를 얘기할 때는 평균보다는 뭐 중앙값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대표값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죠? 중앙값은 평균의 대체값이에요. 이런 자료들에 대한 중심 성향을 잘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했을 때 그 수집한 자료에 대한 대표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째, 평균, 두 번째, 최빈값, 세 번째, 중앙값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이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겠지. 아까 우리가 평균을 얘기했지만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민감해요. 얘는 한 자료가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있으면 조금 평균값도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대신 워낙 보편화된 형태의 대표값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장점이죠.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 좀 그런가? 아무튼 뭐 점수 이런 것들 할 때 다 평균을 써요. 중앙값은 극단적인 형태들의 값을 쓸 때 많이 씁니다. 극단적인 값이 막 몇 개 등장이 되면 이럴 때는 중앙값을 쓰는데 중앙값에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보면요. 자료가 이렇게 1, 2, 3 예를 들어 3개가 있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료 개수가 4개가 있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3개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니까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4개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있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개, 짝수개가 됐을 때는 중앙값을 뭘로 설정하느냐? 가운데 있는 2개 볼 평균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2랑 3의 평균은 2.5지? 그러니까 2.5가 이 자료에 뭐가 되는 거야?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값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자료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로 구별을 짓고 홀수개면 그냥 가운데 있는 놈. 짝수개면 뭐다? 가운데 있는 2개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료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최빈값에 대한 형태죠. 빈도수에 대한 형태요. 자,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 블랙핑크도 10명이 투표를 했고 그죠? 트와이스도 10명이 투표를 했다. 트와이스 아니었잖아. 뭐였지? 방탄소년단 미안합니다. 방탄소년단도 10명을 찍었다 치면 둘 다 짱인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빈도수가 둘 다 높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최빈값이 뭐가 돼요? 둘 다 되는 거야. 최빈값이라는 형태는 예를 들어 자료의 개수가 예를 들어 1, 1, 2, 3이 있으면 1이 제일 많잖아요. 1이 제일 많으니까 최빈값, 대표값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 1이 된다고. 근데 이런 자료가 만약에 내가 2라는 자료를 하나 더 더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2도 2개고 1도 2개니까 얘 둘 다 짱인 거지. 둘 다 짱이니까 대표값은 뭐가 돼? 1도 되고 2도 되는 거야.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4도 하나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대표값은 뭐가 돼요? 대표값이 아니라 최빈값은 1, 2,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최빈값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3자료가 하나 더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죠. 괜찮아?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건 뭐야? 없지? 오케이? 자, 다 모든 자료가 빈도수가 같게 되면 이때는 짱이 없어요. 이때는 최빈값이 뭐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빈값에 대한 특징은 진짜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요게 대표에 대한 대표값에 대한 성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계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료들 분석해서 풀어보시고요. 5번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대표값들에 대한 성질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형태 문제. 얘가 중요한 거죠. 64쪽에 5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 2개 골라달래요. 1번. 평균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쉽게 받아요. 평균에 대한 단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값이라는 대표값을 새롭게 선정을 한다. 2번.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 중 하나이다? 아니에요. 짝수개랑 홀수개가 구별이 돼요. 홀수개면 맞는데 짝수개면 가운데 있는 2개의 평균을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2번도 틀린 말이 되고요. 1번은 맞고 2번 틀린 게 되는 거죠. 3번 최빈값은 선호도 조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선호도 같은 거 조사할 때 최빈값을 많이 써요. 4번 평균의 자료는 일부분만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아니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5번 중앙값은 자료의 별량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자료의 중심적인 성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뭐보다? 평균보다. 오케이? 평균보다 중심 성향을 더 잘 나타내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중3 때는 대표값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최빈값이랑 중앙값에 대한 개념도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빈값, 중앙값은 없어요. 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는 자료들만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건데 고등학교 때 그런 평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3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뒤에 있는 삼포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삼포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는 어떤 자료를 모았을 때 예를 들어 1반 1, 2, 3이 있다라고 칩시다. 어떤 자료가. 예시가 뭐 딱히 안 떠오르니까. 어떤 자료는 0, 2, 4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자료도 밑에 있는 자료도 평균은 똑같이 2입니다. 평균은 똑같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죠. 이 가운데 중심 성향을 나타내는 거로부터 얘는 1밖에 안 떨어졌어요. 얘는 2만큼 떨어져 있지. 오케이? 평균이라는 걸 해보니까 중심 성향을 나타내는 걸 해보니까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건가도 궁금하단 말이야. 우리는 안 궁금해. 이거 만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지. 오케이? 우리는 안 궁금하잖아. 나도 안 궁금해. 난 통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무튼 그런 중심 성향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는 산포도라는 개념을 써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중앙값,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수치로, 숫자가, 실수값으로 표현을 해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이 벌어져 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뭉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러한 수치값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산포도라는 개념을 쓰고 그러한 산포도들 중에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분산이라는 놈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산 구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 2, 3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은 2예요. 자, 흩어진 정도를 얘기할 거야. 예로부터. 그러면 예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방향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그 방향성은 부호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형태를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면 1이라는 형태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2는 평균으로부터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0만큼 떨어진 겁니다. 얘기하고요. 3은 예로부터 오른쪽 한 칸인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심 성향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부호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형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편차라고 얘기를 할게요. 편차까지 구해본 거는 좋겠는데 중심 성향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런 편차들은 당연히 다 더하면 몇이 돼? 0이 돼야 돼. 딱 기준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다 더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얘를 하나의 값으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더하면 안 되니 얘를 양수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양수를 바꾸는 과정에는 제곱이라는 형태도 있고 절대값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절대값보다는 이 사람들은 제곱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료들을 다 뭐해? 제곱을 해서 다시 쓰게 돼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더해줄 수 있지. 더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의 대표적인 평균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자료는 이런 3분의 2라는 크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찬가지죠. 평균은 2라서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표현해봤더니 얘는 왼쪽으로 2칸, 얘는 0칸,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냥 더할 수는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더해주시게 되면 얘는 8이 되고요.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3분의 8이 돼요. 하나의 크기, 숫자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고? 비교할 수 있다고. 3분의 8이고 3분의 2네. 뭐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는 소리는 얘가 더 뭐해져 있다는 소리야? 더 벌어졌다는 소리인 거죠. 얘가 더 뭐하다는 소리야? 안쪽으로 모여있다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차 제곱들의 합을 평균 낸 이러한 수치를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얘기하자?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시다 해서 분산이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편차를 기억할 때 자료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자료 X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다 모은 거에 대한 평균이 85래. 근데 내가 어떤 특정 X 자료를 봤더니 그 X 자료에 대한 편차가 마이너스 4라네.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같다는 소리야? 왼쪽으로 4칸 같다는 소리죠. 그럼 실제 이 점수는 몇 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 81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편차는. 오케이? 근데 그 편차의 특징을 봤더니 그 다 더하면 몇이 되더라? 0이 되더라. 그 정도. 오케이? 자, 분산에 대한 형태, 구하는 형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시험 기말고사 때 되면 많이 연습할 거니까. 자, 추가적으로 우리는 요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3-2 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 3에 대한 분산값 구했었죠. 아까 1, 2, 3에 대한 분산을 구해봤더니 얘가 3분의 2가 나왔어요. 자, 이런 3분의 2에 대한 분산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러한 자료를 먼저 제곱합니다. 얘 자료를 제곱을 하게 되면 1도 되고 4도 되고 9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평균을 구해요. 제곱을 시킨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고. 그럼 얘네들을 평균을 구하게 되면 14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4가 되겠네. 거기에서 원래 이 자료의 평균은 몇이었어? 2였지. 그런 2에 대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게 되면 얘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분산값이 등장해요. 오케이? 이거를 왜 굳이 하냐면 가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제곱에 대한 합을 구하는 형태들이 등장해요. 여기 13번. 67쪽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냥 구해주면 참 좋은데 지금 문제 보니까 2번 보니까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자료에 대한 제곱을 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져요. 계산. 그래서 얘는 그냥 부수적인 형태의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위에 있네요. 공식이. 일품이니까 있구나. 이거 밑줄 치고 써놓읍시다. 자,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증명은 따로 안 해요.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때 증명할 거니까. 분산에 대한 형태를 다시 새롭게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별량의 제곱을 평균해서 하나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하면 해주시면 얘가 분산 형태로 등장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려면 지금부터 알고 있는 게 나아. 오케이? 우리 13번 문제 한번 아이고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거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자, 분산이랑 그러면 내가 이제 평균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 하면 설명 끝나니까.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봐봐. 1, 2, 3 자료. 계속 똑같은 걸로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1, 2, 3 자료가 있는데 1, 2, 3 자료에 대한 평균이 2지. 근데 점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 1점씩 올려줬네. 1점씩 올려주면 2, 3, 4가 될 건데 그럼 얘 평균은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자료에다가 똑같은 숫자만큼 더하거나 빼면 당연히 평균도 똑같은 숫자만큼 더하거나 빼진 형태가 됩니다. 당연하죠. 자료의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2배 키워줬어. 2, 4, 6이 됐어. 평균은 몇이 돼요? 그러면 4가 되겠지. 오케이? 자료에다가 똑같이 2배를 시켰더니 평균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성질은 똑같은 숫자만큼 더하거나 빼주시면 곱해주거나 평균도 똑같이 보여준다.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10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x1부터 xn까지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우리 그거 필요 없고 평균이 5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문제 좀 바꿀게. 만약 이 자료의 평균이 5야. 근데 그 자료에다 몇 배를 키웠어? 2배를 키웠지. 2배를 키운 다음에 1을 뺐네요. 그럼 평균은 몇이 돼야 돼? 9가 되면 되겠죠. 원래 평균이 5였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런 느낌이 일단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1점씩 더해줬다라고 했을 때 흩어진 정도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흩어진 정도를 얘기해보면 여기 1만큼 벌어진 거잖아. 1씩 더해줘도 1만큼 벌어져요. 똑같은 숫자만큼 자료에다 더해줘도요.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더해주거나 빼준 거에 대해서는 뭐가 영향이 없냐면 분산,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근데 똑같이 곱하게 되면
차이가 벌어지죠. 맞아요? 곱한 거에는 영향을 받아요. 뭐가? 분산이. 얼마만큼 받는데? 라고 하면 이거 아까 분산이 3분의 2였죠? 이거 분산 구해보시면 이거 3분의 8 나옵니다. 분산값 구해보시면. 몇 배 커져요? 4배 커져요. 2배를 키웠더니 분산은 몇 배 커져? 4배 커집니다. 3배 키우면 9배가 돼요. 4배 키우면 16배가 됩니다. 제곱만큼 커지는 형태가 돼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럼 봐봐. 10번. 자,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하는데 이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취한 값입니다. 그럼 옆에다 써놔요. 분산은 9죠. 분산은. 10번에. 분산은 9야. 원래 자료가. 근데 몇 배 키웠어? 2배 키웠지. 2배를 키우면 분산값은 몇 배 커질 거야? 4배 커질 겁니다. 그러면 9에다가 4를 곱하니까 36이 되겠죠. 자, 근데 또 똑같이 빼기 1을 했네. 빼기 1 한 거는 분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흩어진 정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값은 몇이 돼요? 36이 됩니다. 밑에 자리. 자, 표준 편차를 구하랬으니까 거기다 루트를 취하면 얘는 6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통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케이? 아, 다 끝났네. 풀어볼 수 있으면 한 65쪽까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고 집에 가서 안 푸셔도 돼요. 안 푸셔도 되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까지만 정리하시고 61쪽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재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온라인 고생했어요. 나가셨죠? 아, 더 가져가. 많이 가져가. 아,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뭐? 그 영상은 언제 보내주셔요? 이거 제가 코딩 되면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단톡방에다가. 네네. 오늘 왜 늦었을까? 저 가정사 때문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현솔이 일단 한번 보시고 영상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네. 개인톡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라고 할까? 저 채점. 채점. 여기 있어. 너 셔틀 타니? 뭐야? 오케이. 잠깐만. 파이가 뭐지? 하나 틀렸는데 그 파이 안 붙여서 틀렸어요? 오늘 자주 와, 알았지? 네, 제가 응.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보강을 어쩔 수 없이 2시간 오겠는데 아파가지고. 들었어요, 그것도 엄마한테. 혹시 너가 내가 자꾸 이제 엄마랑 통화를 했을 때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게 통화더니? 고등학교 어디 갈지 모르겠다. 어디가 좀 최근에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라고 마음을 잡게 되는데 그래요? 가장 가깝고 다들 열심히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음.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요.